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연금술의 돌을 현자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현자의 돌이죠. 그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비스럽거나 생소하며 자연처럼 불가사의하며 하늘의 것이고 축복받고 신성한 것이다. 이 글은 철학자의 돌, 현자의 돌, 성경 계시록에도 흰돌이라고 나오죠. 돌의 상징성이, 그 돌은 진짜이며 확실성 자체보다도 더 확실하고 비밀 중의 비밀이다. 즉 무지한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신의 미덕과 권능이며 하늘 아래 만물의 종착점이자 목표이고 모든 현자들의 작업의 결정적이고도 놀라운 결론이다. 연금술에서는 그 현자의 돌, 이걸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것은 모든 요소들의 완전한 본질이며 어떤 요소도 침범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불멸의 본체이자 정화의 극치이다. 그것은 자신 안에 신의 정신, 모든 허약하고 불완전한 금속들의 치료제를 소유한 살아있는 수운의 분신이고 영원한 빛, 모든 고통의 치료제이고 모든 보물 중에 가장 값진 불사조의 영광인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 진홍색선하고 지금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있는 글을 제가 모아서 읽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이삼 제이삼 석상극하여도 무진범이 번이라는 것을 다시 또 설명을 하겠네요. 여기서 일시무실의 법칙으로 한없는 무수한 생명의 점이 생기면 이 점들은 무의 바다에서 서로 헤엄치는데 신의 세 가지 속성인 덕혜력을 풍부하였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여서 상극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많은 점들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일시무실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 자기 아들의 세 가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이거기 때문에 세 가지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들이 이제 각각 품여된 대로 품부받은 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벼운 어떤 것들은 위로 가고 그 집단들은요, 또 어떤 것들은 땅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중앙으로 가서 그런 세 가지 종류로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일시무실의 법칙으로 생겨나는 점은 계속해서 유출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 근원에서 계속 호떡 찍어내듯이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거죠. 축소돼서 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 그래서 삼위신고에 나온 진리운의 말대로 사람과 만물은 함께 삼진을 받았는데 왈 성명정이라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조금 치우쳐서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진성은 무선하가요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다하여 중철이 지하고 진정은 후박하여 하철이 보하고, 나중에 진인 삼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하나의 진에서 이렇게 삼진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요 피의 본질 요거죠. 이게 지금 요 진명에 해당이 되겠네요. 생명이죠. 그 참진자 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일일이요 지일이요 인일삼인데 일적식거라.
무수히 만들어진 점이 무의 공간에서 헤엄치면서 삼국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천일은 해의 속성, 지일은 힘의 속성, 인일은 덕의 속성이다. 무의 속성인 선천오행의 성질과 합하면서 점차로 순수한 것은 위로 올라가 고요해지면서 하늘이 되니 삼진의 하나로 천일이면서 첫 번째 순서로 정해지고, 또 삼진의 하나인 지일은 아래쪽으로 내려와 땅이 되니 두 번째로 정해지고, 다시 선천의 천지가 결성하여 화생하니 바로 인일인 만물이 세 번째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천일지일 그리고 인일의 뒤에 붙은 1과 2와 3은 시간적인 의미가 된다고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꼭 맞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러한 천지는 일시무실과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선천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선천의 천지인이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일적식거라 하겠다. 최고원 선생님의 주석을 보면 무국은 금강반여 진여의 선천이고 태극은 즉 아래하식이다. 참 명확한 그 어떤 통찰이네요. 천지와 인물은 모두 이 아래하식으로 인해 후천으로 떨어져 생생 사사하로 사생의 길을 전전불식한다고 했다. 다시 최고원 선생의 일적식거에 대한 해석을 보면 천일생수 지육성, 지생화 천질성, 천삼생모 지팔성, 지사생금 천구성, 천호생토 지십성지, 이렇게 해서 이걸 일적식거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도가 되는 거죠. 90 이렇게 됐죠. 여긴 금이 되는 거고, 요거는 수가 되고요. 여기는 목화 되고, 여기는 화가 되잖아요. 여긴 이제 요건 토가 되죠. 하도가 이제 10의 숫자까지 있어서 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적식거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천부경은 바로 숫자로 진리를 나타낸 것이라는 점이다. 세상에서 숫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유태교 카바라에서 생명의 나무로 여기에서 1에서 10까지 숫자로 진리를 표현하였는데 천부경과 흡사하다. 또 동양에서 하도와 낙서라는 도형이 있는데 이것도 진리를 숫자로 표현한 것인데 천부경 입장에서 보면 하도의 십수와 낙서의 구수가 천부경 진리에 부합한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천부경에는 대삽, 합육, 생칠팔구라고 9라는 숫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요게 이제 하도고요. 16수, 27화, 38목, 499, 50토 이렇게 돼 있네요. 하도와 낙서를 떠나서 동양 문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지금도 이 말은 유효하며 다시 말하면 동양 문화의 진수라고 하겠다. 아레아식은 태극의 음양을 머금은 것으로 말하는데 음은 무명불각이고 이거는 이제 그 개은화상님이 능원경 주석서에 나오는 걸 옮긴 거예요. 양은 해명본각이니 미하여 순교하면 생로병사로 윤회육범하고 깨달아 역수하면 상락아정으로 초증사성하나니 이런 까닭에 마땅히 알라. 음소양장으로 시종공분이라. 음은 소멸하고 양을 자꾸 잘하게 하는 게 선도에도 공부고 개운화상님도 이렇게 주석을 붙이셨네요. 또 이제 그 아레아식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능원경 송시에 나와요. 레이아 아레아식의 그 백정이 본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세가 나뉘고 또 육추로다. 판만의 진로가 이로부터 일어나니 범계와 범부가 맺어지네. 이렇게 했거든요. 뭐 3계죠. 3계와 범부, 중생이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부 아레아 백정식이
전부 들어가서 그 작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과 뭐 기독교 내용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도 다 능언경에 저 주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석으로 나오는 거라 그냥 넘어가겠어요. 이것도 자 능언경에 능언경이 전부 주석이에요. 그 개원하상님이 독특한 주석이에요. 하도낙서, 하도의 그 판때기를 요걸 예를 들면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면 또 뭔 말인지 그 예를 들면은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잖아요. 그러니까 토와 수가 목을 생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토하고 요건 수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하는 분은 토국수 하면 요 수는 토가 극하기 때문에 요 수는 음이 여자가 되고 오가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하고 6을 더하면 11, 38 합하면 11이 되잖아요. 그래서 풍류는 가계명인 육수와 육수의 아내와 요게 아내가 되잖아요. 여기 음이니까 여자가 되고 공의 매인 오토의 남편, 이 오토가 남자잖아요. 그리고 서로 섹스를 해가지고 38의 남자 8목과 삼목의 남자 3의 양이니까 8은 여자를 낳는데 이는 무와 개가 배 아파요 가부를 생한 것이다. 오행 원리로 이렇게 쭉쭉 맞췄어요. 요 논리는 오행을 아는 분들은 그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예요.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하도 가지고 한반도 미래의 예측의 전략도가 이 하도에 있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목화 이게 다 이 조합이 맞아요. 균형이 잡혀 있고 하도는 10가지 숫자가 돼서 그리고 이제 하도와 낙서는 이제 이렇게 9가 돼 4구금 2칠화 38목 1육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이 빠졌잖아요. 하도하고 낙서의 차이점은 이 중앙에 이거 10이 빠진 거고 여기 남쪽에 이칠화가 있고 북쪽 저 서쪽에 금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이 서쪽에 화가 있고 금이 남쪽에 있어요. 요 금과 화가 위치가 바뀌고 10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에서 낙소로 변한 거. 아까 천일일 지일 일적 식거에서 중간에 무게화상 원리에 의해서 그저 생칠 빨고 낙소 원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건데 하도와 낙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도로 도는데 낙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수국화, 화국금, 금극목, 목구토, 토국수 이렇게 극으로 돌아요. 그리고 하도와 낙서의 금과 화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있어요. 하도에는 중앙에 5와 10이 있는데 낙서에는 5만 있잖아요.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금화가 바뀐 거 이게 뭘 의미하고 요 10이 빠진 거 요 10이 뭘 의미하냐. 왜냐하면 이 금화를 바꾸고 여기다 10만 더해주면 다시 선천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도로. 이건 아주 중요한 논리죠. 이 금화 교역이 금과 하해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인체, 우리 인간에게 지금 어떤 작용을 미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건 또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쭉 읽어드릴게요. 이런 건 다 제가 쓴 거예요. 하도는 조화를 이룬 그림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상호 간의 숫자를 모두 더해도
더해도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도는 낙서는 요거 이게 잘못됐네. 이게 낙서는이네. 이렇게 잘못되네. 낙서는 하도 다음으로 균형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상극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선도 수련의 원리에는 7반 9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상극인 낙서의 7과 9의 자리를 다시 상생인 하도처럼 되돌리는 걸 말한다. 그래서 7반 환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요 기토를 단련해서 때를 기다려라. 이게 한당 선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꾸는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연기 대시하는데 그거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오행의 기본 원리인 상생과 상극에는 순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냥 제가 일단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설명한 거라 가만히 오행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첫째는 금과 목이 서로 극하는 금목 상극과 금과 목이 서로 아우르는 금목교병으로 연애의 단계가 있다 이거죠. 둘째는 수와 화가 서로 극하는 수화상극과 수와 화가 서로 통하는 수화기제로 서로 사랑하는 단계이고 셋째는 금과 화가 서로 극하는 금화상극이 있고 금과 화가 서로 사귀는 금화교역으로 오르가즘의 단계다 그랬어요. 사람이 연애하고 사랑하고 극치를 느끼는 단계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금과 지금 요걸 갖다가 여긴 목이고 여긴 금이잖아요. 여긴 수고 여긴 화고 여긴 토다 이거죠. 그 50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지금 16수는 수니까 요거는 일본으로 봤어요. 저는 사구금은 미국으로 보고 목은 소련으로 보고 화는 중국으로 봤죠. 근데 토는 여기는 이제 오는 남한으로 보고 10은 북한으로 봤어요. 둘 다 토에 속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갈라져 있잖아요. 10이 남북한이 합하면 숫자로 15가 되기 때문에 사구금인 13 해봐야 중앙이 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야 중앙이 15가 돼서 있어야 사방에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10과 5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과 목의 관계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이고 수와 화의 관계는 일본과 중국의 관계이고 금과 화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지금 이게 오래전에 써놓은 글인데 지금은 이 중국하고 금의 관계죠. 처음에는 금하고 목의 관계에다가 그 다음에 금생수에서 목생화 요게 수화기제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극체에서는 오르가즘에서는 금화교육이 일어나야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한과 4대 강국의 관계가 이상하게도 하도 원리에 부합하므로 앞으로의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옛날에 그 무슨 올림픽인가 뭐 축구에도 4등을 한 거, 올림픽의 4등인가 그 육자회담 같은 것도 이 6개 틀이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원리가 되는 것이고 동아시아에서 남북한과 4대 강국이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져 서로 상생과 상극하게 되어야만 우리나라가 21세기 선두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서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뭐 누가 쳐부시고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상극하면서 이제 그 균형을 잡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랜 세월 관찰해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는 있는 거죠. 평화되려면 이 하도의 방법대로
선천의 그 우주 에너지 그 법칙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시, 지리, 인화, 신 중에서 인화만이 부족한 상태다. 때도 천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좋게 될 때도 됐고, 이 땅의 장소도 마침 4대 강국에 있는 중심 자리에 차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고통의 장소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화목, 단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운세를 탄 거거든요. 근데 이 인화만이 조금 부족한 상태이다. 그때 이제 어렵거나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양극화의 현상이 나오고 이제 뇌가 변한 신인들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히틀러가 주장을 했던 건데요. 지금 요건 격압유록에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눈이 시뻘개서 돈에 시뻘게 갖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한반도의 강산이 뜨거운 탕에 막 끓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귀신도 알지 못한다. 이게 격압유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현실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과거와 미래의 전망, 모든 만물과 만사는 전부 음양의 작용에 지배를 받고 있다. 양이 작용하면 확대하는데 마치 봄에서 여름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단군의 영토라고 제가 했는데 옛날에 단군의 영토가 굉장히 이렇게 넓었잖아요. 영토가. 그때는 이제 그 봄에서 여름으로 작용하니까 양기가 확장하는 수니까 이렇게 커진 건데 또 철로 같은 것도 기차 철로도 여름이 되면 이 철로가 지금 철로가 이렇게 해서 쇳덩어리 그 바닥에 있는 게 약간씩 1cm 뭐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게 붙는데요. 겨울에 되면 또 좀 오그라들어서 좀 공간이 생기고 사슴뿔 같은 것도 봄 가을이 되면은 막 그 봄 여름이 되면 막 이렇게 뿔 쪽으로 이게 에너지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 뿔이 사슴의 피가 머리 뿔 쪽으로 제일 많이 왔을 때 요걸 따가지고 녹용으로 삼는 거잖아요. 가을 겨울에는 이 피가 다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독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이 작용하면 크게 봐서 음이 작용하면 축소하는데 마치 가을에서 겨울로 작용하는 것 같다. 6.25 사변 때 부산까지 피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고구려 때 또 단군 시대 때 컸었고 고구려 때도 컸었는데 이게 영토가 자꾸 이게 줄어들어서 축소하잖아요. 가을 이 우주 그 기운이 축소하는 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북한 여기 잘라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이 좁은 데서 응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주 원리죠. 확대했으면 축소하고 축소하면 또 확대하는 게 우주 음양 에너지 두 개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양이 작용하였던 한국 고대에는 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배하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였는데 음이 작용할 때는 영토가 축소되어 지금의 남북한으로 축소되고 그것마저는 아니었다. 여기에는 큰 뜻이 있다고 보겠다. 좁은 한반도에서 다시 양이 작용하여 확대하는 현상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이게 이제 옛날에 쓴 글이라 북한의 동해안으로 침투 사건이 모두 실패하고 여기 뭐 그림도 이게 동쪽이 동해안이잖아요. 이쪽이 여기 서해안이고요. 이 동해는 목이고 서해는 금이니까 금은 싸우고 이런 데잖아요. 전쟁하고.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뭐 무력 침투하는 것도 모두 북한이 실패하고 동해는 이미 북한으로 금강산 유람선으로 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는 모습들로 계속해서 북한으로 이 양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사람으로 가는 걸 보지 말라고
음양 두 기운의 작용으로 보면 어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계는 금화 교역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곧 미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금화 교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토의 작용으로 바로 이 토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국인데 중국은 하고 미국은 금이잖아요. 1대1로 싸우면 화급금이니까 금이 못 이기죠. 근데 이제 금이 요 중국에 있는 이 중국이 가까이 있는 여기까지 지금 왔으니까 홈그라운드도 아니잖아요. 미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미국 금은 원리상으로는 중국에 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금이 화의 공격을 화급금을 막아내려면은 금생수 해가지고 수국화해야 되거든요. 이게 오행의 기본 원리예요. 그 수는 1번이잖아요. 그 1번을 이용해서 수국화하는 거죠. 화는 또 수를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금이 수를 통하여 화를 견제하였는데 그것은 상극관계로 첫 번째 방어 수단이 되죠.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금생수에서 수국화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 화를 화생토, 토잖아요. 그 다음에 토생금으로 이용하게 되면 더 좋죠. 싸우는 것보다. 근데 토는 지금 이 북한하고 남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인 남만의 토를 이용해 상생의 원리를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이다. 요게 이제 1년 초복 중복 말복의 원리예요. 화생토해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미국이 토에 해당하는 한국과 북한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미 한국은 IMF를 통하여 토생금을 하였고 나머지 토인 북한을 껴안아야만 자체 방어를 온전하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있고 토도 있으면 금이라는 게 옆에 토가 있고 여기 수가 있으면 화가 아무리 목화가 도와가지고 아무리 강해도 금을 칠 수가 없어요. 화생토를 받아서 이용하고요. 정모하면 금생수로 해서 수국화로 해버리기 때문에 금 자체는 완전히 이 좌우에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세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 자체는 남북한이 필요한 거죠. 일본하고. 오행 원리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남북한 이 미국인데도 남한도 관심 쓰고 북한도 지금 자기 수하에 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중국도 지금 남북한이 절대 필요하죠. 남한도 필요하고 북한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금화를 서로 사귀어서 화급금하면 싸우는 건데 조화를 시키는 게 이 토에 있거든요. 토는 중앙에 있어갖고 사방을 다 조화롭게 해요. 수화목금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무토가 돼서 일본은 수잖아요. 토국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우리나라가 기토면은 이 수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이 기토예요.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일본하고는 좀 껄끄름이 있죠. 근데 이 북한 소련이 중국으로 목생화하고 화가 기토인 화생토는 순수하게 이렇게 오행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금생수 다음에 무토로 못 가잖아요. 가려면 수는 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 상생상극의 원리가 기본적인 누구나 조금 들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도 이게 오래전에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국은 반드시 토의 역할을 통하여 4대 강국이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조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무토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북한의 10과 힘을 합하여 15가 된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제 가을에 열매가 익는 걸 참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슨 얘기냐면 가을이 돼가지고 늦가을이 돼서 그 시골길을 걸어가면 밤나무 아래 밤탱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탱이가 제법 커서 가다가 뭐 알맹이가 있겠지 밟아 보면은 알맹이가 아직 없어요. 속에 차질 않았어요. 그냥 물기만 있어요. 그 더 가야 이제 이 알맹이가 차더라고요. 딱딱해지고 나중에. 이건 뭐냐면 겉이 다 이제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맹이가 차는 거죠. 겉의 모양이 제대로 틀이 갖춰져야 알맹이가 열린다. 그건 뭐냐면은 4대 강국들이 서로 왔고 교류 관계를 겉으로 다 하고 그랬을 때 이 남북한이 이제 가까워져서 안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이게 튼튼해진다는 거죠. 남북한이 먼저 대구 4대 강국이 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엮어가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냥 막 수출을 안 해가지고 괴롭히고 그럼 또 이쪽하고 해결하고 해서 서로 그런 얽혀서 설킨 이 관계가 계속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여기 밤이 익는 거 보면 자연이 알잖아요. 열매 익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맞서는 중국은 자체 방어를 위하여 반드시 한국을 돕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중국은 화기 때문에 수를 걱정해요. 수국화니까 화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이기려면 화생토 토국수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수가 수생목 목생화를 유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는 그냥 화만 보면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토가 우리나라가 이 무토기 때문에 수의 방향을 이쪽으로 못 올라가고 일로 뭐 소련으로 가게끔 해요. 또 일본은 소련 쪽으로 가야 살 길이 열리거든. 근데 오행 원리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인 중국이 한국을 도와 자기의 약점인 수를 토로 막으려 할 것이다. 오행 원리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이 되는 소련을 이 목이니까 소련은 목생화해서 자기 도움을 주잖아요. 소련을 일본이 돕게 하려고 수생목 하려고 한국을 도와 화생토 한국이 일본의 수를 토국수로 막아서 소련을 돕게 한다면 수생목으로요. 소련은 중국을 도움으로 금의 공격을 또 막을 수가 있다. 금화 교역에서요. 그런 논리로 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 오행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것도 다 맞는 논리인데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설명은 복잡해서 안 하고요. 가만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데서 있는 얘기인데 세계사가 다시 그 발상지를 향해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중앙토인 중심으로 다 뭐가 이동을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K 문화 때문에 더 그것이 이제 분명해졌죠. 발상지를 향해 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이에요. 이상으로 대략 오행 원리를 통하여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에 이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리로 극도로 어두워지면 다시 새벽이 오는 것과 같다. 그 음양 원리라는 거죠.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적인 정세에 대하여 이러한 오행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짐작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신고의 무게화삼이라는 게 무게화삼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류하여 생칠팔구라고 그랬는데요. 이 무게화삼이 바로 이제 지금 천일일 앞에 하도하고 낙서에 중간에 여기 위치해가지고 여기 매개체가 되는 거죠. 무게화삼 함으로써 요 낙서인 후천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 논리를 이제 사람들은 무게화삼은 전혀 엉뚱하게 다들 해석을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낙서 그림이죠. 무게화삼은 바로 선천에서 뒤에 후천으로 가는 교착점으로 무게화삼의 과정으로 인해 후천으로 떨어지며 후천의 세계가 건립되는 것이다. 고은 선생의 주석에는 괴는 결핍이라고 했는데 옥편을 보면 결핍되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힘이 없다, 무력하다,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이치가 맞는다. 최고원 선생의 주석을 보면 이미 후천으로 떨어져 삼재와 만물의 생성이 그치지 않고 변화가 무궁한 것을 무게화삼이라고 하면서 괴는 핍이라고 결핍이라고 하셨다 이런데요. 그리고 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사는 여기 대건, 합건 이라는데 건건캐거든요. 여기는 전부 6개 6이고 요거는 9죠. 양은 9로 상징하니까. 그래서 대건, 합건 이 큰 건이 요 곤곤 남자 여자가 합해가지고 7, 8, 9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는 요거는 음수잖아요. 그리고 요 3은 양수잖아요. 천지인에는 모두 음양이 있는 까닭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후천의 공곤이 배합하여 화생, 요거는 이제 그 일백수, 이흑토 요런 그 요게 구자화성인가 그런 그 수리로 뭐 또 뭘 살펴보는 게 있어요. 구궁으로 배치되어 운하가 무궁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대건합건하여 7, 8, 9를 생한다고 했다. 일시무실의 무가 또 무죠. 삼으로 변화하여 본래 선천의 무의 공간이 변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은 후천 속으로 숨어버리고 후천의 낙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서는 이는 바로 음양을 말하고 삼은 바로 공간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대삼합육하여 7, 8, 9를 생하였는데 이렇게 9라는 숫자는 낙서의 숫자와 일치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도 낙서는 바로 이제 사람이 수행을 해서 신선이 되는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도면이라는 거죠. 그냥 멀찌감치 숫자만 나열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숫자를 가지고 사람이 이제 성현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 신선이 되는 법을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도는 상생상극하면서 상생으로 작용함으로 선천이라 하고 낙세는 상생상극하면서 상극으로 작용함으로 후천이라 한다. 만물은 그 안에 선천의 하도가 작용하지만 후천에서는 낙서가 주재함으로 생로병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삼위신고에 나오는 거예요. 다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 천부경에서 여기까지가 근원에서부터 생 7, 8, 9라는 데까지 하강하여 창조한 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근원 일시무실의 1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앞에 모든 것을 우리 몸 안에 갈무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주 전체가 인간의 육체 속에 압축되어 있다. 하나 이는 특수한 직감의 번뜩임 속에서만 납득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별, 우주, 세계,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들이 인간의 육체 속에 압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석지연이라는 분의 그 밀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칠 8구까지 끝나고 이제는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근원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세계에 떨어져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 대목이 운삼사하여 성환하고 오칠일하여 묘연이라.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